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건지 방향성을 잡고 원래대로 가는 건지 원래 스케줄대로 일부는 상쇄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디가 거래량을 증가했다 어디는 또 뭐 강남은 오른다 어쩐다 저쩐다 지금 막 말이 많은데 네. 지금 서울 집값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작년부터 21년 하반기부터 이제 서울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은 20개 단지의 전용 면적 84평방미터, 소위 말하는 국평, 의 평균 실거래가 추이를 이제 석 달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봤더니 이제 사실은 올해 2월부터 올해 제가 2월에 촬영을 했었는데 그 이후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네. 다만 좀 굉장히 차별화가 많이 심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0개 단지 가장 세대수가 많은 20개 단지 실거래가 추이를 보니까 동남권 단지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동남권. 근데 서울 기준으로 하면 동남권이 많이 올랐는데 네. 동남권 외 단지는 덜 올랐거나 심지어 아직도 안 오른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상반기에 이제 분위기가 좋다가 최근에 들어 약간 분위기가 식고 있는 건 그런 차별화 장세 외에도 약간 정책 효과가 좀 많이 기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례 자리 보급론으로 이제 중하급제, 상급제로 갈아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15억 이상 주택 대출이 금지가 해제되면서 그런 측면에서 상급지 위주로 상승한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거든요. 네. 다만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특례 자리 보급론이랑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자격이 제한되면서 이 정책적으로 유동성을 밀어넣는 힘이 좀 약해지면서 네. 상승 여력이 축소된 게 아닌가 싶고 지난 2월 때 제가 이제 두 가지 지수, 그러니까 주택 구입 부담 지수와 전세가율로 봤을 때 펀더멘털 약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뭐라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특례 자리 보급론과 15억 이상 주택 대출 금지 해제 등으로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 유동성이 강화되면서 그러한 부분을 뚫고 나간 부분이 있지만 최근 들어 상승 여력이 다시 약해진 건 역설적으로는 그 전까지 상승이 좀 정책 효과 때문이었음을 방증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시장이 뭐 자연스럽게 살아났다기보다는 정책으로 이렇게 좀 그렇죠. 특례자의 보급론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수십조, 30조 이상의 돈이 이제 시장이 풀렸기 때문에 그러한 힘들이 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도 있을 것 같지만 거래량 측면에서도 하급지에서 중급지, 상급지를 밀어내는 힘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뭐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네. 그 정책을 규제 완화, 대출과 관련돼서 규제 완화나 정책 자금과 관련된 정책 대출이 없었으면 계속 그냥 안 좋았던 분위기로 갔을까요? 사실 뭐 작년에 그 급락이 컸기 때문에 네. 그 23년이 그 급락이 이어지리라고는 좀 보기 어렵고 반등 심리가 있었겠지만 다만 이제 현재와 같은 상승세는 좀 정책 효과가 없었다면 좀 현재와 같은 수준의 상승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으로 인한 데드캣 바운스 이제 끝났고 이제 긴 침체장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이게 바닥은 찍었는데 1월 달에 바닥은 찍었는데 약보합으로 그냥 좀 이렇게 재미없게 조금 시장이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좀 엇갈리는 반응들인데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2009년이랑 지금을 비교하면 좀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사실 2008년 9월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이제 집값이 급락을 하다가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기준금리가 이제 크게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경착륙을 막은 거죠. 그렇게 유동성이 강화되고 위례 신도시 토지보상금 2009년에 풀리면서 2009년에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약 1년 가까이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2022년에 좀 하락폭이 컸는데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의 부양 효과로 다시 집값이 반등을 하고 현재로서는 뭐 1년 가까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셈인데 사실은 지금 다시 2009년에도 그 펀더멘탈 부담을 이긴 건 아니었거든요. 금리 인하와 토지보상금 지급으로 다시 살려놨던 게 다시 결국은 펀더멘탈 부담이 커서 다시 하락을 한 건데 그때 펀더멘탈 부담 중 하나가 전세가율이었습니다. 2009년 1월에 서울 기준으로 전세가율 40% 밑이었거든요. 결국은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유동성의 힘을 빌어서 다시 반등했지만 집값이 다시 하락을 한 건데 현재도 지금 전세가율이 51% 수준인데 51%. 네, 사실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반등을 이끌기에는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정책 효과로 반등을 했지만 이 정책 효과가 현재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상승을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좀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주지 않으면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4년 서울 집값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녹화기 기준으로 오늘 글을 올린 글에도 있는데 예. 뭐냐면 사실은 전세가 제가 좀 전망을 잘못한 부분이 하나 고백을 하자면 올해 전세가가 좀 하락을 할 거라고 봤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R114가 반기마다 공동으로 분석해서 입주 물량을 발표를 합니다. 그때 2023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을 수도권 기준으로 23만 호가 입주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매달 입주 물량을 보니까 올해 9월까지 입주 물량이 10만 3천 호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율대로 입주한다, 남은 기간도 이 비율대로 입주한다 치면은 올해 수도권 입주 물량이 약 14만 호가 안 되는 수준. 즉 아까 말씀드린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R114가 예상한 입주 물량 대비 60% 수준밖에 입주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대폭 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착공 물량은 21년까지 꾸준히 늘었거든요. 2018년 18만 호, 2019년, 20년 각각 22만 호, 21년엔 23만 6천 호 계속 입주 물량이 착공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올해 입주 물량이 크게 줄었다는 건 결국은 착공이 됐지만 입주가 지연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24년에 서울에 특히 한 기관에서도 서울의 입주 물량이 내년에 10,000호도 안 되기 때문에 집계일에 역대 최저 입주 물량이기 때문에 전세값이 폭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올해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내년으로 이월된 물량도 꽤 있다는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사실 보면은 일각에서 많이 얘기하시는 대로 내년에 입주 물량이 서울이 적기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할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입주 물량이 2월되기 때문에 의외로 전세가가 폭등하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2월 된 부분. 네, 다만 그 이유가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21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착공 물량이 아파트 기준으로 23만 6천 호인데 작년에 22년에 14만 호로 많이 줄었고 2023년은 9월까지 4만 7천 호만 착공이 됐습니다. 완전히 밤에 폭삭 주저앉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따라서 결국은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가 24, 25, 26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건 명약관한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율의 상승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24, 25, 26년으로 갈수록 이 전세가율이 전세가율이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상황이 좀 초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지금 전세가가 51% 서울 기준으로 네. 말씀하셨는데 그럼 네. 이게 대략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를 이제 이미 다 보셨을 테니까 네. 대략 어느 정도까지로 좀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 전세가율이 중요한 이유가 2008년, 2009년에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이 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전세가율은 계속 올랐거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2009년부터 13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아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2009년부터 13년까지 수도권 입주 물량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굉장히 적었는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수도권 입주 물량은 굉장히 적거든요. 사실 2005년부터 23년까지 기간 중에 2009년부터 13년까지 입주 물량이 가장 오히려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건 결국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펀더멘탈 대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신에 이렇게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가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전세가율이 오르는데 이제 전세가율이 2009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였는데 계속 내려가면서 2013년 9월에 전세가율이 60%를 상향 돌파하면서 매매가도 상방 반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 60%라는 집값의 60%가 전세값이 정도 되면은 이제 갭 투자 수요도 본격화되고 이제 전세로 살고 계신 분도 40% 더하면 집을 살 수 있네. 약간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그런 트리거가 전세가율 60%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 60%가 되는 시점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집값의 전환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전세가율이 60%라고 좀 기준을 잡고 보면 네, 대세 상승으로 이끌려는 전세가율은 한 60%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좀 나눠서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억 초과되는 거, 네, 그다음에 9억에서 15억, 그다음에 9억 이하, 6억 이하도 있고요. 이 좀 가격대별로의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좀 거래량에서 좀 유의미한 변화가 보였던 게 서울에 25개구 이제가 있는데
25개국의 평단가를 좀 1위부터 25위까지 나열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1위부터 5위까지는 1군, 6위부터 10위까지는 뭐 2군, 뭐 11위부터 15위까지는 3군 이렇게 나눠봤는데 네. 그렇게 해서 봤더니 올해 1분기 거래량은 4분기 대비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거래량은 1군과 4군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올해 2분기 거래량을 1분기와 비교해보면 1군, 2군, 3군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1군은 이제 15억 이상 주택 대출 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020년, 21년에 다른 군 대비 덜 오르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 대출 금지가 해제가 되자 이제 1군이 증가폭이 컸던 거고 1분기에 4군, 2분기에 2군과 3군의 거래량이 올라갔다는 건 결국은 특례자리 보급론 영향을 받아서 이제 하급지에서 중급지로의 중급지 중상급지로의 갈아타기가 본격화된 게 이제 1분기에서 2분기로 거래량이 변동의 추이가 여기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현재의 정책 방향을 봤을 때 15억 이상 주택 대출 금지가 해제된 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다만 특례자리 보급론과 50년 만기 주담대 뭐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고가 주택과 중저가 주택의 디커플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20개 주요 20개 단지 평균가 추이를 봐도 상급지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중급지, 하급지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디커플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사실은 상급지 매수 수요에는 무주택자가 사는 것도 있겠지만 중급지, 하급지에서의 갈아타기 수요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급지, 하급지의 그 상승세가 축소된다면 결국은 상급지 매수 수요에도 시차를 두고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0억 초과는 진짜 마이웨이더라고요. 네. 그냥 알아서 지금도 뭐 사실은 이제 대출을 2019년 12월에 이제 15억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정책이 상급지 상승폭을 좀 중하급지보다 낮게 한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탄탄하게 만들었다. 대출을 안 하고 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급지 하락을 더 어렵게 만든 측면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현금으로 차곡차곡 단단하게 다져왔기 때문에 네, 금리도 영향을 덜 받은 셈인, 금리 급등도 영향을 상급지가 덜 받은 셈인 거죠. 반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특례 보금자리라든지 각종 대출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는 뭐 6억 이하,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조금 더 영향이 좀 있고, 대출 받은 분들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고금리 영향도 있고, 또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끊기거나 제한이 쪼여지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힘이 약해지는 그런 부분이 좀 보여지고요. 뭐 워렌 버핏이 뭐 수영장에서 물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지 드러난다. 그런 얘기가 여기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빤스를 입고 있는지. 그렇죠. 사실은 부동산으로 치면 실제는 누구나 오른 장세에서는 누구나 다 세 보이지만 하락장 때 진짜 경쟁력이 드러난다.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여기서 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